연하들이 항상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프로그램에 나온 연하들은 꼭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은 되게 당당해요. 솔직한 게 매력이다. 나는 숨기는 거 싫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 눈이 아니라 카메라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관계에 책임질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상대의 선택은 끝까지 확인하려고 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건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준비 없는 욕망일까요? 이 영상은 연하남은 별로다 같은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왜 어떤 연하들은 유독 말은 큰데 행동이 가볍고 솔직하다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밀어붙인다면서 정작 관계의 무게는 못 견디는지 그 묘하게 짜치고 세한 패턴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그걸 눈치 못 채는 태도,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선택의 순간엔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드는 말버릇, 연애는 하고 싶은데 불리해질 것 같으면 갑자기 조건을 꺼내는 방식, 이런 장면들을 통해 연하의 문제가 나이가 아니라 미성숙한 구조라는 점을 아주 구체적인 장면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짜친다는 표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짜친다는 건 못생겼다는 뜻도 아니고 소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욕망은 큰데 그 욕망이 만들어낼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 그걸 짜친다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나는 솔로 29기 5화를 처음 끝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죠. 자, 5화가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영수님과 또 정수님 그리고 현수님 세 분이서 영철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여자 네트워크, 제가 늘 여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화의 장과 정보 공유의 장이 이제 열리는 거죠. 늘 그랬습니다. 진짜 20기 때부터 늘, 물론 남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경쟁심이 있어서인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대화하진 않아요. 가령 광수가 옥순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두 사람이 말이 없거나 정말 이제 경쟁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다면, 여자들은 알면서도 이제 썰을 푸는 경향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뭐 20대까지만 해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라고 하는 등 썰을 이제 오지게 풀면서 이제 정수님한테 정보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서로 약간 뒷담화하듯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님이 정말로 영철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이제 호박씨 간다고 하죠. 그 와이프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 모임 같은 거 보면은 이 여성들이 맨날 자기 남편 뒷담화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오지게 까거든요. 이것도 하는 거 저것도 하는 거 막 까요. 예, 막 까면서 그 옆에 있으면 또 아줌마 B가 또 열심히 막 까는 거죠. 뭐 우리 남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막 까고 또 C가 또 까요. 막 까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줌마 A가 자기 남편에서 까는 걸 듣고 B가 그걸 듣고 맞아 내가 봤을 때도 좀 네 남편 좀 별로라고 하면요. A가 이제 화를 역으로 버럭 내요. 네가 뭔데 갑자기 내 남편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서 본인이 까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이 까는 거는 이제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을 통하여 말을 시범으로 해서 그 사람을 향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싶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부담스럽다고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수님 또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영철님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영수님이 영호님을 선택하고 영호님이라고 1순위에 대해서 말하긴 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제 영호님에 대해서 말하긴 합니다. 근데 이 영호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외모적으로는 그렇다. 이성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영철이다. 더티 섹시란 말 하면서 영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만나왔다고 영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이럴 때부터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는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의사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선보고 나가는 그러면 이제 본인과 비슷한 뭐 의사 집안이라든가 그런 전문직 혹은 그런 비슷한 유의 그 계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나 그의 무의식적인 취향이, 그녀의 무의식적인 취향이 자꾸 그거를 배반한다. 그렇게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연하남에게 빠지는 게 아니냐. 즉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루트의 길을 본인도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선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과 또 결혼하는 거는 다르게 보고 있고, 결혼은 또 좀 되게 신중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또 영수님은 그렇게 영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차 대화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 졸업하고 싶은 거냐고. 난 졸업하고 싶다고. 근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스타일에게 쭉 끌려온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분석 매니아의 1화 때 느낌이 맞아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틀리는 것도 많긴 하지만 맞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 정신분석 매니아의 자뻑 한번 들어주시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1화 때 처음에 대화 장면에서 정수님하고 현수님은 뭐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네 하고 그냥 대충 듣고 말고 영수님 혼자서 연락에 영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거실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영식아재, 네, 실수를 해버리죠. 모르고 정숙에게 갯벌에서 대화하자고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았지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때 정수님이 너 훅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상 영식은 약간 굉장히 빨라요, 이게. 누군가를 쉽게 확 좋아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확 빼고 좀 그런 부분이 강하죠. 그 다음 장면으로 영철이 이제 영숙을 딱 부르면서 대화를 신청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부탁 하나 해야 돼요라고 누가 들어도 이건 대화자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네, 아주 고전적인 수법으로 쌍팔년도 수법으로 영숙을 이제 데리고 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리고 영철이 영숙을 이제 박력 있게 부르는 더티 섹시하게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정수님이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딱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반응 같아요. 제가 나는 솔로를 보면서 처음 이제 나오고 있는 신체 언어라서 이걸 여러분께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약간 나쁘꾸럽고 보통 이제 볼에 손을 대면은 보통 후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약간 매력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숙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로맨스 소설 읽었을 때 그 느낌처럼 어머 하면서 훅 하면서 양손 볼을 볼에 딱 갖다 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신체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순이 좀 떨떠름하게 반응해요. 왜냐면 저번에 아침에 그 씹었던 것처럼 약간은 조금 영철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영철이 좀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 20대는 뭐 환자라 생각했다는 뭐 그런 말 듣고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저번에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철 선생이 이 선 하나는 굵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짜 다 얘기를 해요. 그 부분 그리고 영숙에 대한 마음도 계속 올고다요. 우선 중간에 현숙을 만나긴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알아보는 수준이지 아니다 싶으면 바로 X를 치기도 하는 등 영수님이 영철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라기보다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고 하는 등 다만 신체 언어상으로는 조금 제가 찝찝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뭔가 그 영철이 얘기하거나 농담을 던질 때 카메라를 본다거나 약간은 시선이 돌아간 눈을 웃고 있긴 해요. 눈은 확실히 웃고 있긴 한데 약간 좀 돌아간다거나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은 그렇기에 영숙님이 어쩌면 예감했던 대로 끌리는 건 영철이고 연애는 계속해서 영철 같은 스타일과 해왔으나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맺는 거는 조금 머뭇거릴 수가 있다. 왜냐면 그녀도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에서 여자들과 대화할 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영순이 또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사람의 과제인 거죠. 그 간극을 괴리를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제 조율해 나갈 것인가. 서로 너무도 다른 문화권 내에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라든가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부분이 없이 서로 감정노을만 좋다 하면은 결말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이 영철의 눈에 맞추던가 영철이 영숙이와 함께하는 법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찌그럭찌그럭 싸우다가 영숙님이 이전에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처럼 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영철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네요. 그때 영숙님이 아 그래요 네 라고 하는 등 상당히 반응이 소극적이거든요. 이때 사실 이런 말들은 여자가 하는 게 예후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영호가 옥순을 더 좋아한다고 했지만 거의 저 혼자 유일하게 아니다 이거는 옥순이 영호를 더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도 옥순은 영호와 데이트할 때 여행 갈 때 애 캐리어 끌어야 되는데 캐리어가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영호를 자신의 삶의 생활세계에 투입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영철의 저돌자가 적극성에 영숙님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긴 하나 영숙님의 감정이 올라올 때쯤 그때쯤 두 사람의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바탕 찌그러찌그러하고 그때가 최대 위기일 것 같아요. 그 위기를 영철이 어떻게 소화시키냐가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철 아재도 잘 보면 아 난 담배 끊을 생각 없다고 하는 등 이 똥꼬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결판이 나는데 아 글쎄 영철님이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럴 용기가 되어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철님과 현숙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또 영철님 방역 있게 나와봐 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제가 겉입에서 영철님이 1화 때부터 나온 장면을 보고 그는 연하남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1화 때부터 말씀드렸죠. 영철은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다.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우회된 남성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남성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영철은 좀 예외적으로 일부러 제작진 측에서 누나들한테 등살에 찍 눌릴까봐 그런 누나들의 길을 역으로 꾹 눌러버릴 수가 있는 영철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영철을 보면서 그 여상여들이 연하남 같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등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부서 매니아의 자뻑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보면 확실히 영철은 먼저 조건을 먼저 따져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안 맞으면 이거는 시작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이 막 속물이다 그렇다기보다 생각이 단순한 거죠. 조건 보고 안 되다 싶으면 도저히 내가 안 되는 조건이다 싶으면 X 치고 또 상대방 조건을 물어보고 야 괜찮냐 물어보고 조건이 맞으면 그때 대화를 시작하는
굉장히 독특한 대화 전법을 쓰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좀 나쁘지 않게 먹히는 것 같아요. 누나들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우리 한번 들어보자 약간 그런 태도로 그래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조금은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진 결과 영철은 현숙과 잘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인물이 싫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은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식님이 현숙이가 대화를 하면서 점수를 따는 장면이 나오죠. 게임을 이제 핑계로 네. 내 소원권 나 지금 쓴다. 나 현숙 누나랑 대화하고 싶다. 라고 하거나, 순간적으로 현숙의 뭐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쇼에서 한 것보다 직접 한 게 더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등, 그때 현숙이 눈이 이제 빠르게 익거든요. 반응한 거죠. 이 말의 반응을 이제 부정적으로 했으면요. 인상을 찌푸리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네 하면서 카메라 보거나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게 눈을 빠르게 이제 깜빡이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에 들어가서 세수해도 이쁠 보일 것 같다고 하는 등 쭉쭉 밀어붙이죠. 근데 문제는 영식 선생이 현수 같으면 그렇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던 정숙도 정리하고 영자도 정리하고 순자도 다 정리하긴 하지만 너무 감정의 선이 빨라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 부분을 어떻게 현숙의 의심을 이제 지워나갈 것이냐. 너 그렇게 감정선 빨리 바뀌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일시적으로 요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 의심을 어떻게 이제 불수시키고 어떻게 이 관계를 깊게 끌어나갈 수가 있는가. 영식님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의지로 책임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가 두 사람의 관계의 성패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숙님도 심쿵했다고 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상철님하고 영자님이 또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자님이 영호님한테 계속 달라붙을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헛소문이 낚여서 저도 막 1화 때 막 영자랑 영호랑 결혼 커플이다 막 이런 말 듣고 26기 때 낚인 거 또 낚였어요, 지금. 26기도 현숙님하고 뭐 영우님이 뭐 형커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들어가지고 저도 막 흔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현숙님이 아니라 영우님이 아니라 영신님이지 않았습니까? 영우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신님과 잘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상철님은 영자님을 이제 불러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영자님이 상철님과 대화를 하면서 장신구를 만지거나 입술을 내미는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긴장 반응이죠. 약간 상철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철밖에 없는 상황이야. 영어도 다 떨어져 나갔고 다 없는 상황인데 약간 상철의 반응이 애매모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장신구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순자는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영자가 이제 옥수님이랑 순자님이랑 얘기 다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순자는 뭐지? 순자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상철이 그렇게 얘기하죠. 순자님도 제가 2순위에 있대요. 그리고 옥수님도 제가 3순위에 있고 뭐지? 약간 순자는 조금 맥락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제작진이 일부러 스쳐 지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순자가 지금 영수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어떤 서사가 저는 이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순자가 지금 이순이가 상처를 있다고 한다면 마치 지금 이 제작진식에서는 마치 영수가 인기남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순자와 정숙이 영수만 바라본 것처럼 자꾸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순자의 이순이가 상철이라 한다면 그리고 순자와 상철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살려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연애 프로그램의 기본이 결국에는 최대한 많은 짝을 만드는 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면 순자의 이순이가 상철이라는 부분을 왜 생각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영자랑 상철이랑 대화를 하면서 뭐 어쩌라고 나의 1순위는 너야 하면서 이제 방역 있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이 말을 했을 때 영자 게이가 카메라를 보면서 대사를 치더라고요. 어쩌라고 난 너가 1순위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라를 보는 게 지금처럼 이제 영자님이 쑥스러워서 거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보면서 대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몰입이 깨진 증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상철 또한 그 말을 들을 때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있죠. 상철 또한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본다 순간 자기가 웃고 있으면서도 몰입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 실제로 상철님도 계속해서 이제 옥순 얘기만 계속하죠. 뭐 3대1 데이트라도 했어야 되는데 옥순을 선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등 저는 이제 좀 힘들다고 보긴 해요.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나중에나 방송상에라도 이제 보고 나서 야 내가 없는 동안 상철이 저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영자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사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상철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두 사람이 커플이라는 전제 하에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물론 영자도 알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20기 영자 광수님처럼 영자님하고 광수님처럼 광수님이 현순이가의 관계를 이제 알싸리 정리를 하고 영자한테 다 까버려서 뒤가 없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인간도 사실 뭐 1화 때부터 현수가 되게 이쁘다고 하는 등 뭐 저쪽 하는 등 되게 문더발 의로 의심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엔 영자님도 이제 방송 보면서 뭐야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옥순한테도 그랬고 순자한테도 그랬고 현수한테도 그랬네? 벌써 4명이네? 야 이거 이 아저씨랑 도대체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거듭해서 이 아저씨를 계속 소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명이야 똑같이. 이 아저씨는 사실 5명이었는데 어쨌든 똑같이 4명이죠. 자 그래놓고는 상철은 랜덤 데이트에서 누군가가 영자의 마음을 흔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앉아있죠. 다만 이 말에 대해서 영자는 좋아하면서 한쪽머리 따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한쪽머리를 이제 따기가 딱 나오면서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상철은 그 말을 했을 때조차도 랜덤 데이트 때 영자님의 마음을 누군가 알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까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카메라를 자주 보면 볼수록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던지면서 카메라를 본다거나 눈치를 보면 볼수록 28기 영수, 이야기 영수와 같은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무슨 말이냐면 뭐 카메라를 보면 치든 하늘을 보면 치든 다 좋아, 다 좋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난 너가 좋아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그 대사를 나한테 던지고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본다는 것밖에 해석이 더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을 던지면서 왜 카메라를 보냐고. 그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특히 지금처럼 상철이 영자한테 랜덤 데이트 때 영자의 마음을 누군가 알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카메라 보면 뭐 멋쩍어서 볼 수도 하겠지만 이 상처는 이게 이 정가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설레들이 너무 많아요. 옥순 때도 그랬고 현숙 때도 그랬고 카메라를 보는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선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거잖아요. 난 전문직 이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많이 보면 볼수록 특히나 그냥 보는 것이 아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출연진이 신경 쓰여서 그 정도가 아닌 중요한 대사를 칠 때마다 앞뒤 전후로 카메라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광수님과 옥수님이 나가서 대화를 하게 되죠. 광수님이 먼저 대화를 신청하게 되고, 자, 광수는 계속해서 미저리로 의심되고 있는 말을 계속해요. 뭐 호감도가 더 올라갔냐 이런 질문 안 받았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옥수한테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길 바라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옥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카라를 올리고 있는 방어 반응이 나온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를 젖히거나 목을 드러내거나 이러면 호감 반응이에요.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카라를 감추거나 그러면 호감 반응의 반대 반응이라고, 즉 자기를 가리고 싶어하는 반응이니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누난 내게 여자야, 다른 연포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영경씨가 자기도 모르게 양옆 카라를 이렇게 벌리면서 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세랑 반대죠.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때가 지용씨라고 떡태가 데이트를 할 상대를 처음 정하는 장면인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카라를 벌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카라를 벌리거나 그러면 전 호감 반응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자, 요거는 나는 솔로 사계 민박 12기 때 나왔던 장민님이 27기 영식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카라를 벌리는 자세가 나오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앞에 보여준 요 자세랑 이제 같은 자세죠. 똑같이 카라를 벌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심리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옥수님은 지금 이제 카라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방어 반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미 광수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미 광수는 대답을 답정너식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감도가 더 올라갔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이랑 호감도가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대답 속에 정답을 미묘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밀턴 에릭슨처럼 고도로 발달된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데 트랜스 상태로 유도가 되는데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 읽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랜스를 억지로 걸려고 하니까 당연히 옥순 입장에서는 그 트랜스가 깨지고 거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럼 나보고 지금 호감도가 좋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광수 옥수는 가면 갈수록 옥순이 좀 더 숨막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수가 나는 이제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쓴숨을 짓고 있는 옥순의 표정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광수는 도저히 옥순이 받아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딱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옥순님이 상철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는 옥순 입장에서 숨막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얘가 나를 어디까지 이제 추적해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뭐 이제 스타킹도 아니고 시읒 스타킹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광수는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가장 이제 흔한 대답은 자기 안에는 불안을 어쩔 줄 몰라서 그것을 옥순과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 관계를 보면서 투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광수는 옥순은 옥순과 연애하기보다 옥순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더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동영상 때 26기 광수와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님이 이후에 이제 광수님한테 일부 뭐 동감했고 공감했고라고 하면서 이거 어장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는 발언을 또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야 광수 이거 26 광수랑 하는 짓이 똑같은데 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죠. 근데 옥수님 입장에서는요 애매한 거예요. 뭔가 여기서 내가 영수라고 내가 확정을 지었어. 근데 영수가 미안한데 나 영수한테 가버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통수를 딱 쳐버리고 가버리게 되면은
옥순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골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옥순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영수가 좋다기보다 이 짱구를 벌써 굴리고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거 자체가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영수 옥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옥순 광수의 관계 또한 상당히 전략적으로 두 사람의 감정보다 내가 최종 선택을 받아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어장관리냐 아니냐 그런 의미로 어장이라는 말을 쓴다면 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가 사실 근데 나는 솔에서 진짜로 보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애매해가지고 최종 선택 할 거지? 최종 선택? 자, 이 아저씨처럼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 현승님으로부터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 눈물에 이제 엑스코쇼를 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한다면 비록 내가 최종 선택이라든가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진실된 사죄를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 나는 솔로를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려고 이 나는 솔로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인간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는 솔로의 일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상대가 나를 안 골라도 난 당신이 좋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영철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그렇게 더 쉽게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더 값지고 존귀하며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조금 이미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옥순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광수를 제대로 안 끊는 것 자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옥순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주판을 오지게 이제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주판을 두드리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광수가 야 그러면 이제 데이트 약속 잡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상철과 대화했을 때 나왔던 동태눈이 광수가 그럼 데이트 약속 잡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기도 하거나 초반부에 영수가 짜치는 잘난 척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동태눈이 지금 광수랑 대화를 하면서 또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눈이라는 게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아니요, 그러니까 광수님 할 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사람은 영수님이라고 할 때, 눈이 순간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광수와 옥순과의 대화에서 옥수님은 썩 그렇게 광수와의 대화에 몰입을 하지 않거나, 영수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옥수는 동태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치명적인 말을 하냐면, 근데 상철님이 어제 저한테는 넌저씨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야, 옥수님이 나랑 광수님이랑 똑같대. 정말 최악의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낱말 이제 옮기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나는 솔로 27기 광수아재가 낱말 옮기는 걸 아주 잘 좋아했죠. 어떻게 옮겼다? 정숙이랑 슈대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야 정숙님 제가 지금 순자한테 들었는데요 정숙님의 순위 중에 저랑 영철이 있대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딱 해버리고 이렇게 낱말을 옮기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 직장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한 말이 막 돌아 아니면 내가 그냥 막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말한 것도 아니거나 사실인 것도 아닌데 막 돌아서 나중에 제 귀에 들을 때는 진짜 이게 이런 이제 판타지 소설을 쓰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옥수님이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도대체 내가 상철한테 한 얘기를 왜 자꾸 내가 광수한테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장면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옥순이 이 가짜라는 그 표정을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짜라는 표정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 순도 높은 이 가짜남, 야리기에 이어서 이 순도 높은 가짜는 표정을 옥순과 광수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린 이제 제3자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이럴 거면 그냥 안 맞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 관계를 끌고 가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표정이 좀 더 진화해서 지금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광수가 자꾸 상철이랑 자기가 한 얘기를 읊을 때마다 하면서 이런 표정을 계속 짓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수는 상황 판단 못하고 그러면 경쟁자가 한 명 제외됐네?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분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 광수 나중에 조직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충분히 느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말이 온대 방대에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막 곱씹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붙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취미야. 이전 직장에서 만났던 그 인간들이 막 없는 소문 있는 소문 막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사적인 악감정까지 막 붙여가지고 나중에 제기해 드렸을 때는 이제 한편에 판타지 소설이 딱 완성되고 있는 그 기분을 저는 옥수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돌면은 도대체 상철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플러스 또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광수라는 인간은 또 뭐야? 좀 넘어가면 안 되나? 라고 옥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 편만큼은 광수와 옥순 간의 관계에서만큼 저는 옥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옥순이 나중에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선택하는 시간이 오면 일단 영수님을 택할 것 같다. 물론 옥순도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영수님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광수라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옥순의 어떤 규칙 사이도 없진 않아요.
나 같아도 내가 광수라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수랑 잘 대화를 했는데 영수랑 좀 빠그러지면 나한테 기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까지 옥순이 자꾸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미묘하게 뭐 자상하다느니 뭐니 이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겠죠. 이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그럼 나도 나쁘지 않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거 혹시 옥순이 영수에 대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광수를 좀 안전하게 떼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광수 아지가 이제 숙소 돌아와서 남자들과 대화할 때 또 허풍을 또 딱 떨어버리죠. 뭐라고 이제 허풍을 떠냐면 상철 앞에서 옥수님이 나한테는 내가 좀 높다고 얘기를 하지. 아이 몰라 그냥 영수님도 알아보고 싶어요 하면서 마치 옥수님이 1순위가 광수이고 2순위가 영수이며 상철 너는 짜발이야 임마 라고 하는 듯이 미묘하게 광수는 영수가 자신의 상대가 안 되는 것 플러스 상처를 떼어놓기 위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말을 틀어버린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중요한 거는 상철이 지금 진짜 경쟁자가 아니라 영수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광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말을 듣고 조급해진 상철아제 옥순을 또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수의 전략이 되게 잘 먹혔다 생각함과 동시에 광수의 이 전략은 결코 정정당당한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상처를 조급하게 만들고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협잡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안 그럼 빨리 가서 옥순이랑 대화해봐 하면서 막 이렇게 뒤에다 바람 넣고 하는 거 많이 봤죠? 나는 솔로 4기에서 24 이 영수 아재가 자기 동기인 영씨한테 야 빨리 가봐라 지금 용당님이 뛰는 걸 니 원하고 있다 니 슈퍼스타 이거 아니면서 막 뛰기를 이제 종용을 하고 분명히 이 영씨님이 안 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마지막에는 뭐 한번 알아봐야 될 거야라고는 이제 초유의 말을 우리 트리시에게서 사상 최악의 이제 빌런으로 낙인을 찍혀버렸는데 자 어쨌든 지금 영수의 모습들이 저는 광수의 모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 못 이겨서 결국 상철님은 옥수님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또 영자가 보고인 앞에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옥수는 여터크를 다 개방을 하면서 여자들 모두 다 있는 앞에서 이제 상철에 대해서 난 얘에서 상철이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열심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옥수는 이제 과한 텐션으로 나는 도저히 상철과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는 말에 옥순이 특이의 또 동태눈이 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때 옥순님이 욕을 오지게 먹는 이제 계기가 되죠. 뭐 3명 중에는 있고 2순위까지는 아니다. 그럼 너는 3순위다. 이러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가 너를 명백하게 거절하는 거를 좀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옥순님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별로 지고 싶지 않다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순간 우리 21기 영숙님이 어쨌든 영식이 돼서 명백하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뒤에 가서 막 주먹질하고 허공에다 주먹질하고 그래서 짜치는 모습을 계속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얘기해요. 해서 정리를 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애매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철도 그러면 자꾸 들어보니까 그럼 3순위네? 그럼 내가 이걸 1, 2순위를 다 조져서 내가 1순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야 이거 옥순이 차마 거절을 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자꾸 뭐 상철이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한번이라고 했을 때 옥순이 1대1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나가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러면 진짜 나도 헷갈릴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상철 입장에서는 나한테 기회를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1대1 데이트를 못 해봤으니 궁금증이나 갈망이 남는 것 같다. 데이트 시간이 빨리 정해져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 그걸 왜 본인이 걱정을 합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이거 나는 솔로 예습을 좀 덜 하고 오셨구만. 때로는요, 딱 자기 눈앞에 있고, 다른 무언가를 건드리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손탄다고 하죠. 개를 키우거나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너무 귀엽다고 찝쩍거리면 걔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걔가 보채더라도 밀어내고 그런 게 필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리가 실제로는 상대방을 매몰차게 밀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도 건강히 하고 상대방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옥수님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상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그것이 상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달라붙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영수 아재가 옥순 아재를 또 눈짓으로 살짝 불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영수 아재가 1순위가 누구냐고 했을 때 옥순이 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MC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광수님은 온 신경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옥순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 만나고 싶은데 영수님은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옥순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광수랑 영수 너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상하게 대해줘를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수가 약간은 좀 오해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옥순의 진짜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영수는 한편으로는 그건 내가 줄 수 없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영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수많은 유혹이 올 거다. 뭐 남자들이 대화 신청하고 뭐 그럴 거다. 이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이제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긴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미묘하게 이 영수 또한 옥순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그 흐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영수 옥순이 되게 상당히 잘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문제는 영수가 이제 순자를 딱 불러가지고 옥순이 보기 앞에서 옷 스타일 예쁘네요. 옷 예쁘게 입었네요. 라고 하는 등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을 딱 던지면서 순자와 영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숙은 이제 거리 때문에 X를 쳤고, 그래서 영숙도 약간은 좀 힘들 것 같아서 X를 쳤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옥순과 순자는 7대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순자가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영수님이 1픽이다. 근데 지금 제작진이 슬쩍 흘린 게 있죠. 아까보다 이순이가 상철이란 거를 슬쩍 흘려버렸죠. 그럼 잘 보면 순자도 이제 선택권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상철이 지금 자기를 바라볼 것 같지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자꾸 제작진은 마치 영수가 굉장히 인기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숙도 영식에게 흔들릴 수가 없죠. 그렇게 제작진이 생각한 것처럼 영수에 대해서 다들 지금 뿅 빠져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편집 신공이고 약간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좀 편집을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편집 넘어 리뷰를 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저는 제작진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영수가 옥순과 대화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상당히 마음에 안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순자님도 이는 마찬가지죠. 순자님의 바디랭귀지도 그렇고 영수아재의 바디랭귀지도 그렇고 상당히 방어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두 사람은 이제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갔죠. 제가 거듭해서 이 순자 누나가 되게 영리한 사람이라 본 이유가 뭐냐면, 순자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 나라 내 1순위가 너가 있는 건 맞아. 근데 과연 나가서도 내가 이 마음이 유지가 될까라고 영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순자가 되게 좀 백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되게 영리하고, 우리 28기 현숙님처럼 자꾸 겨드랑이 보여서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현명할 때는 정말 현명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이 두 분을 이제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리하게 들어갈 때는 정말 예리하게 들어가요. 짚을 건 다 짚어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솔직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영수가 말도 안 되는 짜치는 말을 또 순자한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입은 옷이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옥순이 방송에 보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 영수가 순자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옥순이고 만약에 제가 영수랑 연애를 하고 있다면 우리 김치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 싸대기를 맞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옥순이 1순위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순자의 옷에 대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마웠다, 날 좋아해줘서, 아니면 날 1순위로 생각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라고 끝날 일을 옷드립을 탁 쳐버리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거듭해서 영수가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지금 남녀관계를 단순히 남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제 주파를 상처와 같이 두드리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순자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혹시라도 옥순이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갈 길도 필요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저는 순자에게 옷드립을 딱 침으로써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고 순자도 묶어놓는 두 가지 길을 모두 잡아먹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순한테 걸리면 옥순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옷에 대해서 이쁘다고 했지 내가 언제 순자 누나가 이쁘다고 했어? 라고 발뺌할 수 있고, 반대로 옥순과 잘 안되면 이제 옷도 예쁜데 잘 보니까 얼굴도 예쁘네요 라고 해가지고 싹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거듭해서 영수 아재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짜치는 잘난 척 안에는 엄청나게 지금 고도의 계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영수랑 좀 비슷하죠. 자, 이후에 이제 남자들이 모여갖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자, 우리 영철 아재 담배 못 끊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영철 아재가 이런 식으로 돌출된 행동,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자기를 가리는 행동을 안 해서 욕을 오지게 쳐먹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옆에 두면요 내가 나중에 통수 맞을 일은 없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의 선택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거듭해서 영수가 되게 머리가 좋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갑자기 원래는 영수가 첫 번째였는데 이제 영수가 마지막이 된 거예요. 상철이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영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하면은 결과를 내가 순간적으로 다 볼 수 있지 않냐. 거기서 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등, 뒤집어 말하면 내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영수가 옥순이 100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70이죠. 30은 순자니까 우리가 되게 잘 돌아간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너희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다른 남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즉 혼자서만 생각했거나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옆에 영어 있고 다른 사람 있고 다 있는데 다 볼 수 있지 않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남자들 동안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영수의 말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즉 영수가 하는 말들 잘 보면요 정말 짜치고 그런 부분도 많긴 하지만 정교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자, 이후에 이제 상철님의 선택 수간이 오고, 상철님의 영자님은 고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두 분이 너무 고민이 된다. 그리고 남자들을 선택하면 다대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도 상철님은 계속해서 옆에 있던 옥수님을 쳐다보는 등 영자님도 눈치를 채서 야 너 어디 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옥순에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글쎄요 제가 영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도 내가 상철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여기서 벌써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연애하면 더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상철은 한숨을 때립니다. 자, 한숨 때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한숨 때리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제 데이터상으로는 1기 때부터 제가 계속 봤는데 한숨을 때려서 잘 된 경우가 없습니다. 22기 영호화제 순자랑 만났을 때 계속 한숨 때렸거든요. 하면서 말이죠. 예, 실제로 결국 잘 되지 않았고 27기 상철화제도 옥순과 만나면서 계속 한숨 때렸어요. 장거리 하면서 정수기 대기 할 때 한숨을 때렸고 실제로도 두 분은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상철의 한숨은 저는 썩 그렇게 좋은 예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영자랑 잘 되면 최초로 잘 된 케이스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깊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영자에게 집중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철아제 달리기를 딱 해버리죠. 전 이거 보면서 약간 그 24기 영식님 또 흉내내는 건 줄 알고 뭐락뭐락 하려고 했는데 그냥 뛰는 거더라고요. 네, 영식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냥 재밌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철아제 영숙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영숙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 더티 섹시라고 하는 네, 말이 숨어있고 약간은 좀 그런 걸 즐기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이건 하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연하남에게 약간 이제 대시당하는 데서 약간 묘한 즐거움을 느끼지 않나? 네, 영수님에 대해서 귀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숙님 차례인데, 우리 현숙님이, 그런 영신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 따기를 딱 시전하고 있죠. 네, 머리 따기는 일반적으로 호감 반응이긴 해요. 자, 이와 같이 28기 옥수님이 영원님을 보면서 머리 따기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머리를 따거나 꼬거나 그러면 약간 호감 반응인 걸로 저는 현재까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창작을 넘어서 저만의 고유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현수님께서 그 다음에 영호님 차릴 때 표정이 상당히 굳어지고 실제로 인터뷰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호님이긴 한데 성격도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알고 있죠. 실제로 영호가 현숙을 고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옥수님이 영숙이 나오길 바랬다고 영호는 3화 때인가 4화 때 초반 데이트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영수님 또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영철이랑 영호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들과의 차이 대화에서 영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머리로는 영호인데 가슴은 영철이다. 근데 영철 같은 스타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하지만 난 덕티 섹시한 사람한테 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영수님의 마음이 영철님께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후에 영호님이 자신한테 봤을 때 영수님 표정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도 눈도 웃고 있고 표정도 웃고 있긴 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금 영철한테 기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영호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 감정선으로 될 수가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영철이랑 영숙이 빠그라지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좀 별론 것 같아요. 담배도 계속 피는 것 같고. 그래서 영수님이 영호한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초의 예외이자 만약 두 분이 결혼 커플이 맞다 한다면 이제 마지막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차례인데 그때 재밌는 동작이 나오죠. 지금 두 사람 동작이 똑같죠. 뭡니까? 양머리 앞서려 내리기. 자, 25기 순자님이 주로 시전했던 호감 반응이죠. 자, 그 반응이 나오는 거 봐서는 실제로 순자님과 정수님 모두 영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자들의 호감 반응이 아니면 이제 요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따거나 한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머리로 쓸어내리거나 동시에 이런 식으로 양머리 앞쓸어내리게 나오면 전형적인 호감 반응이다. 현재까지 이거는 그 일본에 있는 불량연애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이 베이비 씨가 또 양머리 앞쓸어내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작이 같죠? 이게 니세이 씨 앞에서 하고 있는 요 동작이고 실제로 베이비도 니세이한테 마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양머리 앞쓸어내기는 보편적인 어떤 이거는 약간 생물학적인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여성들이 호감 반응일 때 나오고 있는 동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수아제는 이제 옥수를 골랐고, 왜 여성들이 이렇게 영수에게 몰리냐 했더니, 우선 다른 남자들이 조금 이제 상태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잘 보니까 영수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수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는, 왜 빌런이라고 막 욕하는 이유는요, 짜치는 잘난 척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는 적어도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 광수아제처럼 내가 지금 상철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거를 막 옥순한테 퍼붓고 옥순이 너가 상철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 당사자가 했던 말을 자신한테 한 말이 아닌 말을 당사자한테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막 뱉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우선순위라는 거를 확인받으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수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묵직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즉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것 같고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광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대? 조그만 뭐 행동에도 이건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하면서 막 혼자 생각하고 또 26기 광수처럼 네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의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영수아제에게 몰리는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번 선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뭐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그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적 하에서 예측이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수를 보면서 영어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이제 한 말씩 막 던지거든요. 저렇게 영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겠다. 첫 데이트는 정숙이랑 순자랑 해놓고는 옥순한테 가버리니까 미안하긴 해라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광수도 한 마디 또 던지더라고요. 상남자 알파메일이 저 정도는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영수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남자들이 이제 찌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 좀 영에 대해서 빌런 기질이 있다고 봤는데 예상을 했습니다. 예, 광수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부채질을 막 하는 거죠, 옆에서. 자, 그 후에 여자들이 또 대화를 하면서 그 특유의 그 자동차 대화장면 뭡니까? 이 여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 있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개꿀잼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옥수님이 이제 순자님하고 정수님이 앞에서 딱 까버리죠. 야, 니들은 한 표도 못 얻었지? 나는 지금 광수냐 지금 영수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광수는 자상하고 영수는 안 자상한데 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재수없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숙님이 이제 슬쩍 폭탄을 던져버리죠. 영수님이 자극받아서 갑자기 자상하게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등, 동시에 영수님은 내가 이제 좀 약간 영철 같은 스타일과는 졸업하고 싶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영호지만 마음은, 네, 이성적으로는, 즉 끌리는 부분은 영철인 같다라고 말씀하신 장면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식 선생이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숙님 모두가 보인 앞에서 불러놨고는 오늘 저녁에 대화 안 할게요. 그럼 정숙이 뭐가 됩니까? 자, 이와 같이 남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번 욕을 오지게 먹은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다? 나는 솔로 27기 때 영수님이 순자님하고 정수님, 상철님 등 다 있는 앞에서 폭탄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순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순자가 수치심 느꼈다고 그냥 따로 가서 불러 얘기하지 그걸 왜 남들 앞에서 얘기하냐고 뭐라 하는 장면이 27기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수화제가 했던 그 실수를 지금 영식도 또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정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정숙이 뭐가 됩니까? 조급했던 거예요. 영식 입장에서는 27 영수랑 좀 다르게 배려를 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정숙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르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숙이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조급함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려야죠. 아니면 따로 불러서 사실은 내가 이랬다라고 하던가. 정숙님이 그렇게 따로 불러서 한다고 했을 때 나 삐져가지고 나 대화 안 합니다,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했던 그 갯벌 데이트 신청은 다들 이제 농담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쪽이 더 강했고, 그것도 정수님이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닌데 약간 영식이 조금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급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때 영호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영호가 약간 지금 두 얼굴이 사는 투페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때는 영신님한테 좀 위로의 말을 권해주거든요. 나는 정말로 영신님이 잘 되길 빈다고 하는 등. 근데 그 여자 앞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옥순이 날 안 골라줘서 한 번도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 없다니, 다 현실적인 걸 고려했다니, 그런 말 왜 한 거야? 이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려서 약간 막말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말을 한 걸까? 자, 그 후에 이제 광수와 옥순 그리고 영수님의 3자 데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잘 보면 이미 영수와 옥순은 광수를 먼저 앞에 두고 지들끼리 떠들면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옥수님도 오늘은 다 술 드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데 물어볼 때도 영수를 보면서 말하지 광수를 보면서 대답하지 않거든요. 이걸 대충 눈치를 챘을 텐데 광수가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저번에 제가 추리했던 것처럼 진짜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순을 내가 물리적으로 묶어놓기만 하면은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긴다, 마음을 설득하는 건 그 다음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약간 조금 이제 안 좋은 비유로 해서 너무 좀 거친 비유긴 하지만 약간 나치원의 그런 원리와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심리 구조가 좀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리도 비슷하잖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한다. 약간 광수의 전략도 나랑 옥수는 우선 잘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옥수님도 어쨌든 영수가 자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기도 있기도 하죠. 또 광수는 그런 영수를 또 대놓고 어색을 하죠. 나쁜 남자 4번을 확 까버렸어 라고 하는 등, 이런 이제 질투심 섞인 모습을 글쎄요 여자 앞에서 보여주는 게 과연 어떤 멋있는 모습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수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원래 둘이 밖에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냐, 아니 무슨 이 사람은 시창남이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이 또 동태 눈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동태 눈으로 의심되는 그 표정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변명하는 거예요. 어제는 텐션이 안 좋았고 하면서. 아니 그런 걸 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광수라는 사람은. 나중에 설령 내가 광수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광수가 또 내가 좀 화장 고치면 광수가 쓰고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여보 화장을 좀 진하게 했는데 오늘 동아리 가서 만날 남자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추적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의처증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 광수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3자 데이트 장면에서 제가 영수가 그렇게 썩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미묘하게 영수도 뭔가 옥순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가령 계속해서 카메라를 본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영수가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하는 행동이 자기적이에요? 그런 말 듣자 옥순이 약간 지금 영수 너가 하는 행동이 좀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데 라고 말을 하자
영수가 이제 부들부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 안 한다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한다고 뭐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틀어지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두 사람이 오래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혹은 미묘하게 옥순 또한 그 영수를 보면서 이제 동태눈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후에 영수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확신이 생겨야 자상해진다는 말을 듣고 옥순이 물어보니까 영수가 받아치거든요. 옥순이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이해가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상대방도 다른 사람을 알아봐라. 나도 좀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 뭔가 그 전형적인 거절 멘트. 아직까지는 한 번도 예외가 생기지 않았던 거절 멘트인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좀 그게 좀 떠오르거든요. 네, 나는 솔로 사기 민박 12기에서 용담님이 24 영신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중반부에서 다른 사람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네, 환승연의 포에서 이 원규님이 지연님께 술고래한테 다 보고 와. 다른 사람 다 알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 지연님 수고래가 그래 다 보고 와 라고 얘기하는 등 미묘하게 나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알아봐라 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아지긴 합니다. 많이 낮아져요. 아직까지 예외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20기부터 쭉 봤고 또 다른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리뷰를 했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잘 된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수화제를 보면 카메라를 보는 행동이 되게 많아집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를 보는 행동,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카메라를 본다? 제가 거듭해서 영수가 생각보다 되게 냉정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옥수장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순자와의 관계도 계속 머릿속으로 저울질하면서 계속 주판을 때리는 거죠. 자, 이후에 옥수님과 영수님이 또 대화하는 장면에서 옥수님이 영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밌고 웃기다. 이게 까딱하면 빠그러지거든요. 웃기다는 말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미묘하게 이미 두 사람은 단어 선택부터 좀 빠그러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아직은 많이 회의적이에요. 연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수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아직 마음이 확고한 건 아니지 않냐. 광수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등 미묘하게 영수 또한 네 뭔가 옥순이 확고하길 바란다기보다 확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리를 벌리는 듯한 화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광수님을 앞으로 안 알아볼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영수의 속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왜 자기 마음은 표현 안 하냐고. 상대가 자기한테 표현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또 우리 옥수님 동태눈이 탁 나옵니다. 혀를 딱 깨물면서 동태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수의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묘하게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이 있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다 앉아놨을 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1순위 누구, 내 1순위 누구, 누가 좋아하느냐 이런 말만 하지. 네, 이하재랑 이 누나처럼 만나서 뭘 할 거란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후에 이제 옥순과 이제 광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미저리 모두 나온다고 전 보고 있어요. 왜 터치를 했냐? 내 안 보는 사이에서 영수랑 나랑 사귀게 되면 터치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일빠따고요. 2번 말 안 해도 내가 더 좋지 않았냐? 할 말이 없어요. 세 번째, 광수님이 1순위라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씩 옥순의 머리통이 복잡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한 명한테 줄여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한 명이 너라는 보장이 어딨어. 옥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좀 옥순 입장에서는 이거 의처증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옥순이 정색을 때리면서 남녀간에 그렇게 함부로 스킨십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난 영수가 1순위니까 한 거다. 라고 돌려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광수가 못 알아먹고 있죠. 이후에 광수는 여전히 옥순이 마음속에 1순위는 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등 도대체 본인이 만든 옥순을 좋아하는 건지 상상 속의 옥순을 좋아하는 건지 진짜 옥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옥순이도 나중에 인터뷰 때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광수의 간섭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옆에 내가 그러면 딱 보면 눈치를 딱 채고 이제 내 벗어날 각을 재야 되는데 자꾸 광수를 2순위로 자꾸 놔요. 그리고 이건 자상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상함이야. 의처증으로 의심되는 행동과 자상함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화 예고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영철아재가 이제 뒷질을 해버리죠. 으아 빠진다 빠져 하면서 약간 김문국 씨 같은 느낌으로 으아 하면서 돌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자 누나는 상철이네 보니까 이때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저 어린 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장면이랑 뭐 나보다 더 예쁜 여자 만나겠지만 그게 이제 영자였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두 사람이 되게 힘들지 않나라고 보는 지점이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과연 이걸 영자가 오케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연애한 후에도 상철이 계속해서 그럴까? 좀 그 부분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상철이 또 영자랑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옥순을 또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1대1 대화를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옥수는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1대1 데이트가 이루어져야 아니 마음이 없으면 명확하게 거절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되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옥수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놓고 얘기했을 경우 어떻게 이 상대방 나올지 모른다는 거는 그 두려움이 좀 여성들한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솔로 나라에서는 명확하게 21기 영순이처럼 거절을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후에 영호하고 영숙이 또 한따까리 해가지고 영숙님이 또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영호 제가 1화 예고편 때부터 29기 예고편 때부터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예고편에서 영호 씨가 메인 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봤는데 실제로도 영호는 상당히 짜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약간 죄인이 된 것 같고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 말 자체가 영호가 또 갈군 것 같아요. 왜 영철이랑 잘 되는 거 같니 뭐니 하면서 막 갈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결국 이 연하남들의 지금 공통적인 모습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광수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두 가지 모습 중 하나야. 상철처럼 이제 간을 오지게 보거나 영수나 상철처럼 간을 오지게 보거나, 영호나 광수처럼 미저리 모드 혹은 의처증으로 의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짜치는 모습밖에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영수처럼 영식처럼 4차원 모습. 네, 근데 그 4차원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영철이나 영식처럼. 자, 이후에 또 영수님하고 순자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장면도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제가. 이때 순자님은 팔짱을 계속해서 끼고 있다. 계속해서 순자는 영수와 대화할 때 팔짱을 계속 끼는 장면. 네, 상어정당이 방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저는 두 사람이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싸우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내가 적어도 순자님을 답답하게 하진 않았어 라고 하면서 영수가 이제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온 거 봐서는 이제 영수가 옥순이한테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순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 얘기하지. 그러면 아까 왜 스타일 얘기하고 옷 이쁘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 왜 한 거라고 이제 싸붙이고, 그러자 영수가 답답하게 알았어라고 하면서 서로 맞붙는 장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패널들이 나와갖고 여자들 얘기를 나오거든요. 이제 결혼할 사람들에 대한 여자. 그리고 현재 잘 보니까요. 현숙님 나오고 정숙님 나오고 순자 나오고 영자 나오고, 그럼 이제 얼마 없어요. 될 수 있는 사람이 영수가 아니면은 옥순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 아까 나왔기 때문에, 영수는 이황과 사화 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영철하고 영수 이렇게밖에 없는데 뭐지? 저도 약간 좀 미궁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작진이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남자는 영철밖에 없는 것 같고 여자는 영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에 대해서 어떤 한 시청자분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호가 이제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이랑 이제 품위 유지 의무랑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영호가 했던 말이랑.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요, 이 경찰은요, 특히 제복은요 굉장히 빡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인격이 사라져요. 제복만 남아요.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보안 쪽, 공안, 뭐 검찰 이쪽이 작은 실수만 해도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가 일반 공무원들에서 빡셉니다. 영호의 이런 발언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방송을 보고 지금 영호가 저런 말 했네 라고 해서 민원을 경찰청에 딱 넣게 되면요 영호가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너는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제복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넌 제복에 누를 끼쳤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뭐 일반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봉사 이쪽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다양한 유의 사람들은 물론 이쪽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각 책임의 귀속이 경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귀속이 된다면, 반대로 이 경찰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조금만 그게 훼손이 돼도 바로 욕을 오지게 먹어요. 그게 이제 군사적 독저 신건의 그 잔재이기도 하고, 이 제복 문화가 특히 다른 문화에 비해서 상명하복 그리고 일심동체 이런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호의 그런 발언들이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잖아요. 만약 제가 출연진이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연애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진심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 저를 보면 이제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런 말을 왜 자꾸 여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되게 짜치는, 전혀 그거는 기존에 자신과 연애했던 그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말을 툭툭 내뱉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라는 걸 밝히고 나서 그 말을 했다? 그럼 플러스 이게 더 따블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경찰은 다 저런가 보다. 야, 저 짭새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손가락질 하게 되고, 그 손가락질의 원인이 영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남녀관계에 이제 꼬인 부분들 있죠. 내가 저번에 경찰이랑 연애했는데 영호 같은 인간을 만났더라 하면서 그 의견이 이제 착착착 쌓이게 되고,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집단 민원으로 돼가지고 경찰청이 딱 넣게 되면 일바따로 징계 막을 사람은 영호예요. 너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네가 경찰의 품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제복에 네가 침을 뱉었어 임마 하면서 징계를 딱 때려버려도 영호가 불리하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전 연애에 내가 최선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을, 이 사람이 제복을 입었다는 걸 밝혔던 그 순간부터는 이 제복이 속박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한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다른 어떤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만큼 돈도 많이 받고 책임도 많이 지고 권한도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시에 체포하거나 치안을 다스리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경찰만 쳐다보잖아요. 그만큼 되게 많은 권한을 주어지는 만큼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빡세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실수 한번 하면 바로 딱 사람들 다 그 핸드폰 딱 들어가지고 야 경찰이 저런다더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호 이런 행동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호가 일반인이었으면 에이 저 빌런 하면서 그냥 욕하고 마는데 지금 이 행동을 자칫하면 이 제작진 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경찰청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니들이 프로그램을 개판으로 운영해가지고 우리 경찰이 출연을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니들이 그 프로그램 제대로 안 짜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손깍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호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니들이 프로그램 개판을 하고 자꾸 술메이 그래갖고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줬으니까 손해배상해! 라고 제작진에게 역으로 이제 칼을 탁 들이댈 수도 있고 반대로 어쨌든 경찰청 측에서도 어쨌든 네가 제복을 입은 그 순간 그걸 밝힌 순간 너는 어디서나 경찰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 라고 해서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그런 걸 딱 내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 남녀관계 해가지고 이제 출동이 난 거야. 남녀가 이제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출동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보면서 야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를 체포하고 그럴 권한이 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복 문화는 특히 이쪽이 되게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지금이라도 제작진 측에서 지나치게 영어가 짜치는 행동을 했더라도 가리거나 아니면 성대하게 자폭을 시켜서 이제 제복에 침을 뱉었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저거 징계위에 끌려가거나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3화나 4화 때 보여준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는 리스키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일반 공무원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복이잖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들과 또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와 함께 29기 5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여러분 이상입니다.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양한 뭐 찬성, 반대가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에 남겨주셔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